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스크래핑을 하고 싶은데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실제의 HTML 문서를 요청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윤리적인 주의사항도 있었고, 그다음에 웹에서 자료를 주고받는 어떤 규약에 대한 이해가 약간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아까 저번에 수업 끝나고 학생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는데 정정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보자. 제가 여기서 처음에 설명할 때 우리가 구글 해가지고 보자. 잠깐만요. 딴 창에 켜야지. 구글에서 빅데이터 딱 쳤을 때 URI라는 거는 여기까지가 URL이고, 그다음에 물음표 이후로 이어지는 게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get 방식으로 HTTP 리퀘스트를 날리는 것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HTTP 리퀘스트를 날리는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뒤에 물음표 뒤에 날리는 거를 포스트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get 포스트 파일 딱 보면 맨 처음부터 이렇게 쿼리 스트링을 한꺼번에 보내면 이거는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제 URL을 입력을 해서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저는 지금 주소에다 그 공공 데이터 가지고 올 때 주소에다가 쿼리 스트링까지 다 써가지고 보내거든요. 이 주소를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get 방식으로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에 포스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get과 포스트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메시지 바디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래서 바디에는 좀 긴 구문을 써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쿼리 스트링이 상상컨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면은 쿼리 스트링을 URI에 딱 적는 게 아니라 이 바디 안에다가 나의 쿼리들을 넣어서 보내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색해서 나오는 거에 좀 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get은 URL 파라미터에 요청하는 데이터를 담아보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예제처럼 그 메시지에 HTTP 리퀘스트 메시지에 get은 바디가 없고요. 포스트는 우리가 원하는 쿼리 스트링을 바디에 담아서 보낸다. 그래서 포스트엔 반드시 바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저도 잘 몰랐던 건데 그래서 설명을 따로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get은 데이터를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포스트 방식은 내가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서 이렇게 서버한테 뭘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너 이것 좀 해줘봐. 그러니까 네 하드디스크에 이것 좀 이걸로 만들거나 하드디스크 이 내용을 좀 바꿔줘까지 할 수 있는 게 이제 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박사 전공하지 않은 과목을 대학 들어서 새로 가르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게 됩니다. 네, 제가 데이터 마이닝 가르칠 때랑 다벨랑 가르칠 때는 아무 말이나 막 하죠. 근데 빅데이터 통계 분석은 저도 항상 들어올 때마다 공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전공이 아닌 건 역시 가르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동료 선배 교수님한테 했더니 선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는 거 가르치면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학생들이 오히려 어려워한다.
그냥 강의 노트에 있는 것만 딱딱 얘기하는 방식이 오히려 학생한테 좋을 수도 있다. 그걸 듣고서 뭐 그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하나 고쳤고요. 그다음에 또 그 말 나온 김에 하나 추가적으로 옛날에 가르쳤던 것들 중에서 넘파이 데이터 프라임에서 하나 정정할 게 있는데 판다스 데이터 프라임에서 정정할 게 있는데 자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인덱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A, B, C, D, E 이런 방식으로 주면 아이고 미안해요. 인덱스는 리스트를 브라켓으로 씌워서 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인덱스에다가 내가 커스텀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서 특정 행만 가지고 오고 싶으면 딱 하나만 불러오는 거는 얘가 못 알아듣고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서 1땡 3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1행부터 3행까지 아니죠. 2행까지 불러온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응해서 제가 B행부터 그리고 D행까지 불러오면 B부터 C까지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틀렸습니다. 예, 숫자와는 다르게 이 인덱스를 인덱스된 그 스트링으로 범위 지정을 하면 얘 또 직전까지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불러오더라고요. 네, 뭐 이런 걸로 이거를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찔려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잘못 설명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전 강의에서 약간 잘못된 것도 2개 정정했고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로케일 인코딩까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 노트에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거의 막바지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성공했습니까? 저희가 자 교보문고 가가지고 새 책의 목록을 어떻게 HTML 태그로 잘 찾아볼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까지 갖고 왔죠. 여기 국내 도서에서 F12 버튼을 딱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여기 교보문고가 선정한 새로운 그 신작 소설 신작 그 도서들만 한꺼번에 코드로 다 가지고 오고 싶어. 그러려면은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검사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태그들이 딱 태그 요소들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태그에 대해서 어, 내가 원하는 그 정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이 광활한 HTML 문서에서 딱 이 태그만 만족시키는 성질을 내가 추측을 세우고 그 추측에 맞는지 좀 근성으로 점검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클롤링을 계속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의 목표는 이 개발자 도구 사용법 잠깐 나가고 그다음에 진짜로 우리 콜앱 노트북에 요 지금 요 문서 있죠? 요 문서 HTML 문서를 콜앱으로 가지고 와서 뷰티풀 숲으로 저 스팅을 한번 찾아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질문 답변만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따로 출석은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하려고 그랬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번 시간에 말하긴 했지만 그 단서를 하나 찾아봅시다. 프라드 네임 딱 찾았을 때, 검색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신작 도서들만 딱딱딱 태그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결과 60개 나와가지고 딱 클래스 속성의 속성명이 클래스고 그 속성값이 프라드 네임인 태그만 딱딱딱 찾아봤더니 신작 도서명에 해당하는 태그만 딱딱 나타났었어요. 우리가 말하지 않고서 그냥 크롬 개발자 도구 사용법을 사실 우리가 사용한 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시건 아니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시건 개발자 도구는 단축키로 F12 버튼을 누르면 여실 수 있고요. 만약에 잘 안 보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웹브라우저 화면상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검사 이런 거 누르시면 크롬에는 뭐더라? 크롬은 검사입니다. 아니면 페이지 소스 보기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보신 요 태그 HTML 문서를 접근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강독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요 HTML 요소 찾기 첫 번째 방법을 지금 실습한 셈입니다. 요 도서 이름을 보고서 딱 검사 눌렀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보의 태그 요소가 딱 나타나는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네. 두 번째 방법은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검사하면 됩니다. 난 반대로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 태그가 웹페이지에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HTML 태그와 문서와의 그 대응 관계를 추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자. 자, 저는 아까 요 하나 얘네들의 그 책 제목을 운 좋게 이렇게 프로드 네임으로 찾았죠. 근데 이렇게 못 찾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를 찾는 다른 방법이 뭐냐면, 자, 모티베이션이 이겁니다. 마치 이 모든 태그가 위계 구조가 있죠. 마치 파일 디렉토리처럼요. 여러분, 파일 디렉토리는 맨 최상위 폴더에서 아래 폴더를 어떻게 찾아가실 수 있죠? 뭐 C 아래 프로그램 파일즈에 R 4.1.1 라이브러리 이렇게 쓰면은 위에 같은 라이브러리 폴더라고 해도 이 라이브러리 폴더는 저 계층 구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요 태그 구조들도 각각은 다 특정 계층 구조 속에서 이제 몇 번째 뭐 div다 이런 그 주소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이 HTML 문서에서 이 특정 태그 요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파일 디렉토리 같은 구조가 뭐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자, 엑스패스입니다. 자, 엑스패스 복사 누르고 그다음에 메모장 하시면은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체 엑스패스 복사 한번 눌러보시면은 파일 구조랑 마찬가지로 자, 맨 처음 HTML 태그에서 시작해서 일단 body, 세 번째 div, 일단 메인 섹션, div 섹션, 두 번째 div 이런 식으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스팬이 오기까지의 계층 구조를 디렉토리 구조처럼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뷰티풀 숲은 이 HTML 문서 전체를 받았을 때 특정 태그 속성과 태그 요소, 특정 태그 속성명과 그 태그 속성명에 해당하는 속성 값으로도
태그들을 검색할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마치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찾기 해서 찾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디렉토리를 다 지정해서 원하는 태그를 지정하는 기능도 다 제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슷한 방식으로 CSS 셀렉터 방식으로도 여기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CSS 셀렉터는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엑스패스랑 CSS 셀렉터까지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데이터 축적 목적으로 어떤 스크래핑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스크래핑 코드를 짤 때 이 경로를 기반으로 하면 이 나의 크롤링 코드가 생각보다 빨리 유효 기간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UX 담당하시는 홈페이지 프론트엔드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태그를 바꿨다, 좀 웹페이지 요소를 바꿨다, 그러면 이 경로가 순식간에 바뀌는 거거든요. 뭐 상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로로 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이런 클래스 네임 같은 걸로 조금 더 안정적인 패턴으로 검색하는 방식으로 스크래핑 코드를 짜놓는 게 좀 더 유효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모든 스크래핑 가이드에서 추천하는 가장 베스트 스크래핑 방법은 이 화면에 띄우는 API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API를 찾으실 수 있다면은 그 API를 돈을 주고 사서라도 접근하세요. 그게 그런 가이드 지침이 나옵니다. 코드를 짜는 시간보다 API를 사는 비용이 더 싸다고.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요 지금 여기 지금 나성호 박사님의 적인데요. 이거 어디로 썼냐면은 그리고 네, 나성호 박사님의 웹크롤링 기초에서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읽었고요. 네, 그럼 다시 본 강의 노트로 돌아가서 뷰티풀 숲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자, 콜앱을 다시 활성화시키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HTML을 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뷰티풀 숲, 그러니까 파이썬 상에서 URL에 접근을 해서 HTML 코드를 가져오는 건 처음 하는 거니까 가장 간단한 HTML 문서부터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from URL request 그다음에 import URL open. 이거는 콜앱에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거에서 정정할 게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여기 이 크롤링하는 과정이 파이썬에서 이 과정을 요청 응답, 그다음에 HTML에서 데이터 추출, 전처리 이 과정을 밟는 거라고 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 개를 모두 뷰티풀 숲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틀렸습니다. 뷰티풀 숲이 메인으로 하는 거는 받아온 HTML 문서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리퀘스트를 보내고 리스판스를 받아오는 거는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URL lib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지금은 HTTP 요청과 응답이 필요한 단계라서 URL lib만 불러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HTML은 URL open, import된 함수를 쓰는 겁니다. 보자. 일단은 웹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요. 자, HTTP python scrapping.com입니다.
그다음에 pages, page 1.html 쳤을 때 일단 웹 브라우저에 떠야 우리가 파이썬으로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소 쳐서 웹 브라우저에서 이 구문이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pythonscrapping.com/pages 그다음에 /page1.html입니다. 아이고. 여기 강의 노트에 있는 주소를 긁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HTML 문서가 떴다는 거는 F12 버튼을 눌렀을 때 간단한 이런 이 HTML 구조가 있겠죠? 떴어요? 떴으면은 그 주소를 파이썬에다 이 URL 오픈 안에 스트링으로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그냥 HTML 눌러봐요.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만들어진 클래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HTTP 리스폰스 느낌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 저장만 시킨 것 같죠? 자, 요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read라는 함수를 한번 실행시키면 우리가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보셨었던 이 HTML 문서가 이제 파이썬 안에 스트링으로 들어옵니다. 보여요? 그다음에 깨알같이 엔터 친 것도 다 /n으로 다 구분이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리드는 속성이 아니라 메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리드 했으면은 다시 읽으라 그러면은 없어요. 한 번만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또 아시는 분 있으시면은 저희 모두를 위해서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공을 시켜볼 겁니다. from bs4 import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beautiful soup. 이것도 아마 코렐의 기본으로 깔려 있을 거예요. 드디어 beautiful soup을 불러왔어요. 잠깐만 이제 구문을 다 합쳐서 보겠습니다. from url lib 그다음에 from bs4 import beautiful soup 하고요. 그다음에 beautiful soup 사용법입니다. 지금 bs라는 이게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그 아래 beautiful soup 함수를 불러왔죠. beautiful soup 뭐 할 거냐? HTML을 불러와서 그 HTML 문서 스트링을 저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스트링을 html.read 하시고요. 그 스트링을 beautiful soup에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 bs 딱 치면은 얘 뭔가 좀 아까 그냥 생 스트링일 때랑은 달리 지가 알아서 엔터도 치고 뭔가 알아서 정도는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beautiful 함수를 실행시키시면요. 안에 있는 녀석을 HTML 문서로 인식을 해서 기본적으로 구문 분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미 구문 분석된 결과가 BS 안에 들어있어요. 구문 분석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 스트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자연어 처리 패키지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영어 스트링 아니면 한국어 스트링을 그냥 자연어 처리 함수에 딱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 인스턴스가 알아서 특정 단어는 몇 개 있는지, 아니면 뭐 조사가 어디 있고, 아니면은 뭐 동사가 어디 있고, 이미 지가 다 분석해서 찾아놨어요. 마찬가지로 이 뷰티풀 숲을 실행시키면 이 안에 이제 기초적인 구문 분석은 다 되어 있고, 어떠한 구문 분석도 지금 받을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구문 분석된 결과에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아까 XPath처럼 계층 구조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계층 구조를 보시면 가장 최상의 계층 구조가 HTML이고 그 다음 계층 구조가 헤드죠. 헤드 딱 찍으시면 자, 왜 얘만 나와요? 계층 구조 보시면은 딱 그 탑 아래에 동일한 뭐라 그래야 되나, 동등한 계층의 헤드랑 바디가 있죠. 그다음에 헤드 안에는 얘만 있잖아요. 얘만 뜨고, 그다음에 그런 bs.body 보면은 자, 이게 바디 파트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계층을 뛰어넘어서 바로 뭐 태그 하나에 접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HTML 아래, 바디 아래에 있는 div 하나에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 자, bs.div 하시면 바로 요 프랑스어 문구 뜨죠? 프랑스어겠죠? 라틴어라나? 스페인어인가? 모르겠습니다. 뭐예요? 아세요? 이거? 그다음에 계층 구조라면 그냥 탑에서 div로 접근하실 수도 있지만, 어차피 div란 녀석이 바디 아래 있잖아요. body.div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여러분들이 없는 태그에 접근하시면은 넌 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bs. 지금 유명한 태그 중에 지금 뭐가 없어요? 우리가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엄청 열심히 봤던 게 A 태그죠. A라는 거는 하이퍼링크를 만드는 태그인데 하이퍼링크가 없죠? 자, A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나오죠. 프린트 넌 나오죠? 그다음에 태그 여기 계층 구조가 있기 때문에 뭐 h1 태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h1 태그는 바디 밑에 있는 거니까 헤드 밑에 h1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없죠? 넌 나오죠, 넌.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되기 딱 좋은 겁니다. 요거 주고서 다음 커맨드 중 넌을 반환하는 커맨드는 얘는 소소하게 좀 한 문제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예외 처리 있잖아요. 그 에러 HTTP 리퀘스트 날렸을 때 리스판스로 뭐 4땡땡 에러랑 5땡땡 에러 나오는 거. 이것도 이게 웹 브라우저에서도 4땡땡 에러랑 5땡땡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요 URL 립도 그걸 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 립이라는 라이브러리 안에 잠깐만 화면이 보이죠? 예, 요 URL 립 아래서 우리가 어떤 에러들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저거를 임포트하지 않고도 우리가 커스텀하게 그냥
함수 없이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잠깐만 우리가 잘못된 사이트를 한번 봐볼게요. pythonscrapping.com에서 뭐 이런 건 없겠죠? 카툰? 심지어 스펠링도 틀렸죠? 불러와 봅시다. 아이고, 그냥 애초부터 아예 에러가 떠버리죠. 404 나빠원드. 자, 그러니 404가 뭐였죠? 서버는 잘 접속됐는데 서버 안에 요청하는 정보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for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스크래핑을 하는 것 같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디도스 공격 같은 거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서버가 정기점검 시간이라서 자기가 약간 요청에 응답할 수 없을 때는 날렸을 때 아마 500대의 에러가 아마 뜰 거로 예상됩니다. 근데 그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마주하는 에러는 스펠링 에러로 인한 404 에러더라고요. 아니면은 컴이 아닌 python scrapping.com을 입력해야 되는데 아예 URL을 잘못 입력했어요. 그럼 어떤 에러가 날까요? 여기서 볼 때는 자, 음, 오류 타입으로 봤을 때는 다시 400번대 에러가 예상이 되죠? 자, 해보시죠. 자, 아예 name all 서비스가 뭐래요? not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 되면은 저런 에러가 나온다. URL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API 할 때는 그런 오류도 많이 나요. 성공을 했어. 근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 뭐냐면 제가 URL까지는 잘 입력했는데 쿼리 스트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가 정보를 받게 되는데 쿼리 스트링에서 요 아파트는 아이고 이 문서 보고 있었다. 여기 다시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 아파트는 자 법정동을 입력하는 게 형식인데 내가 LAWDCD를 잘못 입력해서 뭐 LAWCD라고 했어. 그러면은 서버가 못 알아듣는 그 속성 이름이죠. 그럼 또 이렇게 빈 깡통에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겠고요. 아니면 소소하게 뭐 법정동을 입력해야 되는데 법정동 다섯째 코드가 유효하지 않다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내가 갖고 오는 데이터가 나의 이 쿼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그 웹브라우저를 쉽게 웹브라우저를 활용해서 나의 그 쿼리 스트링 URI가 유효한 결과를 주는지를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그 스크래핑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제 돌아갈게요. 페이지스 1으로 갔어요. 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큰 구문을 짜고 있어가지고 저렇게 에러가 나오면 안 되고 에러가 났을 때 그냥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for 구문이 계속 돌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예외 처리 구문들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필요하게 되면 쓰면 되는 녀석이라서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최대한 요런 지금 find all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특정 속성명과 속성값으로 태그를 딱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스크래핑 코드를 짜실 때 최대한 이렇게 복잡한 방식으로 짜시는 건 피하길 권해요. 이거는 피해야 될 코드입니다.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그 탑 레벨에서 뭐 테이블 찾고 그중에 네 번째 선택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tr 찾고 2번 찾고 td 찾고 find all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메모장에서 봤던 것처럼 거의 엑스패스 방식으로 태그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태그를 찾아가면은 유효 기간이 좀 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다음에 팁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엔 API 할 건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바일 버전이나 아니면 페이지 인쇄 간단한 버전의 그 HTML을 줄 수 있는 동일한 사이트에 간단한 HTML 버전을 서비스하는 그 페이지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할 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정 태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가지고 오게 할 겁니다. 전쟁과 평화점 HTML을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War and Peace. 아이고. 얘는 열어보시면 어디 갔어? 자, 어때요? 조금 더 길어졌죠? 길어졌고 뭐 이렇게 어, 가장 중요한 게 컬러가 붙어 있죠? 컬러가 붙어 있다는 거는 F12를 눌러봤을 때 컬러를 만드는 태그 같은 게 있겠죠? 어, 여기를 클래스를 레드로 시켰더니 빨간색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레드 한번 찾아보면은 왜 안 나와? 음, 그리고 잠깐만요. 네, 아니네. 갑자기 검색이 안 먹히지? 서치. 따로 서치를 해야 되는군요. 레드. 제가 아까까지는 엣지를 쓰고 있다가 지금은 크롬에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크롬에서는 서치할 때 요렇게 찾아야 되는군요. 여기 살짝 여기 세 개 버튼 눌러가지고 서치 얘를 찾으면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F네요. 없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스팸 클래스 레드가 레드가 나오긴 나오는데 스팸 클래스 레드뿐만이 아니라 델리버드의 RED도 나오죠. 클래스는 레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딱 레드 클래스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떤 태그 요소들만 딱 찾을 수 있는 것 같네요.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클래스 레드를 찾는 것처럼 뷰티풀 숲에서도 내가 받은 태그에서 클래스 속성의 레드 속성 값을 갖는 태그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한번 받아봅시다. 좀 당겨서 War and Peace 나오시고 스트링 다음에 BS 출력해서 잘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잘 받아진 것 같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클래스 프라드 네임 갖고 오고 싶으면은 이 사이트 그 말은 간단한 버전의 이 사이트에서 뭐겠어요? 녹색 태그만 가져오는 게 필요하죠? 녹색 태그를 가지고 와봅시다. 잠깐만 어디 갔어? 녹색 태그. 근데 우리의 단서가 뭐냐? 녹색 태그는 언제나 스팸 클래스 그린으로 시작되는 이 태그 요소로 감싸져 있다. 자, 그러면은 녹색을 어떻게 가져오는 게 좋겠어요? 클래스가 그린인 녀석을 싹 찾아라 라는 명령어로 좀 내리는 게 좋겠죠? 뷰티풀 숲에서요. 내가 원하는 속성 이름과 내가 원하는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
마법의 find all 쓰시면 됩니다. BS죠. BS가 어차피 뷰티풀 속 대체는 그 계층 구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탑 레벨에서 다 찾는 거예요. 탑 레벨에서 그 전체 문서에서 지금 다 찾는 겁니다. 뭘 찾을 거냐? 자, find all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 내가 원하는 태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태그가 특정 속성명에 대해서 특정 속성 값을 갖는 것만 갖고 오고 싶으면은 아래와 같이 자, 태그명, 그다음에 속성 매개 변수, 그리고 속성 매개 변수를 딕셔너리 형식으로 내가 찾을 속성명을 이 딕셔너리에 키로 하고 이 속성만 갖고 와. 내가 그 지정하고 싶은 속성 값을 그 딕셔너리 안에 이렇게 키로서 세트로 넣어주시면은 다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팬 하시면은 스팬 들어있는 걸 다 갖고 오는 거고요. 어때요? 레드랑 그린 다 나오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되는 속성으로 태그 어트리뷰트까지 하면은 미안합니다. 자, 태그는 지금 태그 아규먼트가 좀 스팬인 거고 어트리뷰트에서 자 클래스는 뭐 할까? 그린 이렇게 하면은 이번엔 어때요? 그린만 쫙 뜨나요? 그린 태그들만 쫙 나와요? 레드도 나오네? 아이고, 여기를 실행 안 했구나. 미안합니다. 왜 안 나와? PS 파인으로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가 문제일까요? 셀렉트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디 보자. 제가 요거를 잘못 입력했나? 아이고, 클래스는 태그는 스펜, 클래스는 그린. 클래스 태그를 지워볼까요? 이러니까 오히려 잘 되네. 이쯤 하면은 한번 뷰티풀 숲 매뉴얼을 놀러가 봐야겠어요. 뷰티풀 숲 find all. 그리고 혹시 빙에서 검색하면 안 돼요. 구글에서 검색해야 잘 나옵니다. find all. 나중에 어 한국어 문은 약간 가끔 못 믿어올 때가 있어요. 네. 자, 여기 find all이 워낙에 강력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네요. find all 눌러봅시다. 아, find all은 아이고 문법이 이렇네. 자, name은 스팸, 태그 이름, 태그 이름이겠죠? 태그 name은 스팸. 그다음에 어트리뷰트는 attrs 아규먼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딱 나왔죠? 그다음에 이 리턴된 구조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브라켓.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고 각 태그 요소가 아이고 컴마로 구분되어 있어. 아, 태그 요소를 다 찾은 다음에 리스트로 리턴한 거 같죠? 그러면은 0번만 나오세요 하면은 아이고 첫 번째 검색 결과만 나오겠네. 1 하면은 이제 두 번째 검색 결과 나오겠죠? 그다음에 3 하면 세 번째 검색 결과 나오고 미안합니다. 네 번째 아무튼 그래서 vs find all 하면은 요 녀석이 타입이 왠지 리스트일 것 같은데 result set으로 돼 있군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 얻었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았겠으나 교보문고를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막 생기죠. 바로 실행에 옮겨봅시다. 자, 이제 어떠한 그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 어디 갔어? 자, 얘를 갖고 온 다음에 우리의 그 사람과 전쟁과 평화를 계속 실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한번 지칭합시다. 2, 스프링 2, 그다음에 BS2. 자, BS2 안에 어떠한 녀석이 들어있는지 사실 열어보기 두렵죠? BS2 한번 열어보면 너무 긴 스트링이 나올까 두려워요. 아이고, 뭐가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미안합니다. HTML2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실수 되게 자주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게 뭘까? 서비스 점검이 뜨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한테 이거를 받아왔는데 실패한 겁니다. 아이고. 예, 유명 웹페이지들은 딱 저것만 요거를 치면은 사실 실제 내용이 있는 페이지로 순식간에 리디렉팅을 하고 있어서 오리지널 페이지는 아예 정보가 없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자, new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화면 아래에 보여요? 샵탭 베스티언이에요. 여기 이 링크를 눌렀을 때 주목할 신상 보면 여기 그리고 new 잠깐만 요거 밑에 있는 거 보여요? 어, 저거를 믿고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텍 베스트 01 아이고 안녕하세요. 교보문고입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서 임시 점검을 실시한대요. 뭐 같아요? 지금 크롤러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응. 우리가 크롤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알았지? 자, 어떻게 알았냐면요. 보내는 헤더가 달라요. 인간이 보내는 헤더랑 BTFSB 보내는 헤더가 이거 URL 내에서 보내는 헤더가 달라요. 그 여기서 지금 헤더 얘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다루진 않겠지만 잠깐만 여러분들이 URL 릭 자, URL 릭 URL 오픈 헤더
헤더 변경. 웹브라우저는 우리가 주소만 치면 지가 알아서 요청문을 마치 우리의 변호사처럼 송장을 써줘요. 근데 URL립은 송장을 지가 알아서 안 씁니다. 기본 송장이 나는 파이썬 URL립입니다 하고 보내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이거 보나마나 클로그만 막아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송장을 보낼 때 아이고 저는 사실은 웹브라우저고요. 저는 인간이고 저는 웹브라우저에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보내는 첫 헤더를 만드는 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여기 얘기 있네요. 지금 naxpython.org인데요. 여기서는 HTTP 리퀘스트의 헤더를 추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특정 HTTP 헤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아이고 프로그램이 브라우징하는 걸 싫어하거나 지금 이 케이스죠?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리퀘스트를 만들 때 자, URL을 심을 뿐만이 아니라 나 파이썬 아니고요. 나 모질라 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모질라인 척하고 나는 그 노스샘프턴 사는 마이클 폴드라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정보들을 이제 유저 에이전트 넣어가지고 그 헤더에 요청한 방식에 맞춰서 이렇게 보냅니다. 필요하시게 되면은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웹 트래킹 인간처럼 보이기. 그러면은 사람처럼 보이기 뭐 이렇게 사람처럼 보이기 하면은 이제 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헤더 메시지를 보통 어떻게 싸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사실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내 컴퓨터에서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헤더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고 싶죠? 그거 따라하면 되겠죠? 내 웹브라우저 헤더 HTTP 헤더 다 있죠? 그러면은 from 자, from 보기 네트워크에 어디 보자. 네트워크에 어디가 네트워크 누르고 그다음에 페이지 요청 물론이 뜨는데 거기에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하고 어디 있어? 안 뜨는데? 잠깐만 이걸 입력해야 되나? 자, 짠. 원하는 페이지를 클릭하고 헤더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는데 어디 있어? 헤더 그럼 확인하는 방법 어디였어? 자, 여기서 페이지 상단의 네트워크 클릭하고 알고 싶은 파일을 클릭하면 해당하는 파일의 리퀘스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있다. 올 누르니까 지금 요청된 파일 이 warandpeace.html 하나 뜨고 그 녀석에 대해서 어디 보자. 헤더를 어떻게 볼까? 아이고 보인다. 잠깐만 있어. 아, 네. 리퀘스트 헤더 여기 있네요. 요것들을 따라하면은 내가 이게 모질라 유저 에이전트고 나 윈도우즈 쓰고요. 나 구글 크롬 쓰고요. 나 로켈 코케이알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든 보내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굽신굽신 이런 이렇게 쫙 써놨습니다. 인간처럼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이 헤더들을 따라해서 URL 그 리퀘스트 하실 때 같이 감싸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예제로 계속 현실의 높은 장벽을 바로 체감시켜주는 예제였고요. 그다음 뷰티풀스 계속 실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find all 하고 있었죠? 저희 find all에서 우리가 우리한테 용기를 준 태그 이름과 태그 속성명, 태그 속성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태그 다 찾는 방법 상당히 쉽죠? 우리가 HTML 문서만 받아오면은 이제 새로운 도서명은 다 받아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잠깐만.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좀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태그를 찾기 위해서 이 구구절절 적혀 있는 건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저 HTML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저 HTML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스트링을 갖고 오는 게 필요하죠. 더 발본, the 엠프리스 얘네들을 갖고 오고 싶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태그 요소 하나하나는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을 알았거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요 태그에서 뭔가를 얻어와라 이런 그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잠깐만 이게 강의 노트에 있었는데 잠깐만 게시 여기 실전 예제에서 갖고 오죠. get 언더바 텍스트가 요 태그에 대해서 태그 속성 안에 있는 텍스트를 얻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거 스트링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파이썬 지식을 이용해서 스트링들을 한꺼번에 쫙 뽑고 싶어. 자, 그린 스트링 출력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를 리절트로 저장한 다음에 역시 리스트잖아요. 자, 리스트는 find, bs find 하고 my list. 자, 뭐 bs 오브젝트죠? in my list print 그리고 bs 오브젝트에서 get underbar text 이렇게 하시면은 쫙 나오겠죠?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거를 자연어 분석기에다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린 스트링들만 리스트에 저장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그럴 때 편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자, 그린 스트링 리스트는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다가 bsobj.getText for bsobj in my list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린 스트링 리스트 뽑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가 원하는 스트링들이 쫙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될 수 있죠. 얘네들 뭐 판다스로 보내가지고 CSV 파일로 저장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데이터를 말아서 여러분들만의 데이터셋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초록색 글씨를 계속 갖고 놀고 있는데, 자, 녹색 가져오는 건 좀 얼추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10분 남았는데 이제 더 프린스가 등장한 횟수를 한번 이번에 세보겠습니다. 자, 더 프린스는 다시 문서로 돌아가요. 일단 웹브라우저에서 노는 게 먼저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더 프린스 검색해봐요. 여러 개 있죠. 엔터 치면 얘네의 어떤 패턴을 봅니다. 패턴이 없어요. 뭐 빨간 글씨인 것도 있고 초록색 글씨인 것도 있고 그냥 중간중간에 텍스트로 끼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전체 문서에서 더 프린스라는 텍스트 자체를 그냥 검색하는 겁니다. 자, 텍스트를 검색하는 기능 또한 find all에서 제공합니다. 자, find all에 텍스트라는 건 first attribute, 이 첫 번째 아규먼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find all 하실 때 텍스트 아규먼트를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더 프린스 포함된 태그 찾기. 자, 태그 리스트는 bs 리스트 풀어갔고요. bs.find all 텍스트는 더 프린스. 자, 한번 보는 김에 여기 사전에서 뷰티풀 설명서에서 find all에 어디쯤에 있나 봅시다. 자, 심지어 name, attribute, recursive 그다음에 string. 옛날 버전에서는 텍스트였는데요. 뷰티풀스 4.4.0부터는 스트링이라는 아규먼트를 쓴대요. 자, 그럼 이게 안 찾아질 수도 있어요. 되나? This is to. 잘 나오네요.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같은 기능 하죠. 여러분들이 최신 파이썬 버전을 갖고 계신다면 이제 스트링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얘를 어떻게 찾느냐? 그냥 정말 스트링만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위에 맥락성으로 보시면은 자, r이라는 거는 정규 편식이거든요. 정규 편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다룬 적은 없지만 내가 지정한 특정 패턴의 스트링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특정 패턴의 스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스팸 메일 보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웹페이지에 적혀있는 이메일들을 싹 긁어오고 싶겠죠. 근데 이메일의 패턴이 어때요? 영문자, 어떤, 점,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따옴표로 닫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패턴을 지정할 때 따옴표로 양쪽에서 시작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스트링, 임의의 길이 스트링, 그 다음에 at은 분명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길이 스트링, 이런 패턴을 가진 단어만 싹 갖고 오라 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정규 편식을 쓰시면 되고, 요거에 대해서는 각자 필요하시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그 예제로 돌아가서 더 프린스가 몇 번 등장했는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랭스 하면 되죠? 네. 자, 그럼 뷰티풀 스프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낼만할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실용적인 건, 자, 아까 한 문제는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 광활한 그 텍스트 문서에서 스팸 클래스는 그린인 걸, 요 스팸 클래스 그린 안에 있는 문자열을 얻어오려면은 어떤 커맨드가 필요하겠는가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나와. 잠깐만. 너무 미안해요. 자, find all로 찾은 다음에 얘는 리스트니까 자, 리스트에서 이제 for 구문을 쓰시건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쓰셔서 저장 뭐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이런 그 구문을 딱 제시문해 주고 이 구문이 의도하는 역할은 이 구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구문이 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봤을 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수 있죠? 아니면 이게 객관식으로 있다면 객관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거를 했을 때 기대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대답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거 뷰티풀 스프로 이거 한 문제 낼 만하고 그다음에 또 웹에서는 또 뭐 낼 만하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마주하는 문제가 404 에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음, 뭐 404 에러가 뜨는 경우에 구문을 하나 주고 이 구문을 실행시켰을 때 뭔가 예상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번 404 에러, 2번 100번 아니면은 페이지가 잘 받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해볼 수 있죠. 이 세 문제 정도는 제가 좀 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는 이게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은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방금 그 예제를 제가 강의 노트 없이 말씀드렸는데 강의 노트에서도 재확인 시켜줍니다. 한번 쳐보지 않고 한번 그냥 짐작해보죠. 타이틀 쓰는 bs.find all 이렇게 아예 리스트로 걸어놨어요. 뭐겠어요? 요 태그의 명을 갖고 있는 애들 태그를 다 갖고 와라. 정말 다 갖고 왔죠? 다음에 find all은 다 찾는 거니까 결과가 여러 개고 그 여러 개들을 다 리스트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find 여러분들이 그 여기 강의명이 여기 단어명에 find도 있죠? find 라지 all이랑 find 언더버 all은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find는 검색해서 가장 첫 번째 검색된 태그만 주는 겁니다. 어,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보통은 find all을 많이 쓰실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밑에 봅시다. all 텍스트는 bs.find all span, 클래스는 green red. 이거 못 찾겠어요? 스팬 태그 중에서 태그 속성값, 태그 속성명 클래스의 속성값이 그린 또는 레드인 녀석을 다 갖고 오는 겁니다. 스팬 클래스 레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도 쫙쫙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된 객체들 뭐냐면은 사실은 find 올라 찾아주는 거는 다 태그 요소죠. 그래서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어디 갔어? 미안해요. 잠깐만. 너무 많아졌어. 잠깐만 이쯤에서 하면 되겠다. 나는 얘를 생략하고 조금 줄인 다음에 코드. 자, 일단 스트링 타입 bx는 뭐예요? 꺼졌나? 뷰티풀스 객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뷰티풀스 객체에서 find를 해서 특정 태그를 찾았어. 그럼 myList에 뭐 0번 이런 거 있죠? 이 녀석의 타입은 다 이제 태그 객체입니다. 근데 뭐 서로 전혀 다른 건 아니고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정
이 맨 처음에 BS뿐만이 아니라 BS에서 특정 그 계층으로 타고 들어간 다음에 이 안에서 특정 태그만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실 때는 그 계층 구조랑 혼합하셔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그 그린인 스트링들이 뭐 여러 태그에 걸쳐서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div에 들어있는 첫 번째 div에 들어있는 스팸 클래스 그 블루막 그린막 갖고 오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div의 하위 계층 구조로 가신 다음에 find도 하셔도 됩니다. 뭐 그러면 나오는 결과 똑같겠죠?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리점 지금 div 말고 바리.h1 아래 예를 들어서 바리.h1 아래 아니면 요 헤드 부분에 스팽글레스 그린이 한번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다 하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이 ds.head.find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으로 현재 마이리스트에 저장된 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마이리스트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인트는 이 뷰티풀 숲의 모든 명령 체계는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계층까지 찾아간 다음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에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 웹페이지의 패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걸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뷰티풀 숲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 알아봤고요.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진짜로 여기 머리를 식힐 겸 요 API 예제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서 리눅스랑 SQL 계속 나갈 거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답변으로 오실 분들은 화요일날 뵙고 아니면 목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